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습니다. 이어 오는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도 참여하기로 하면서 첫 정상외교 일정도 잡았습니다. 몇 달 동안 멈춰섰던 정상외교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에서 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에 따른 결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2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주요 선진국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 무대에서 공식적인 외교 데뷔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어젯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뒤 첫 통화를 가진 데 이어 임기 초반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 G7 정상회의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첫 대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짧게라도 만남이 성사되면 두 정상은 양국 현안인 관세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방미를 제안한 만큼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전후해 캐나다와 인접한 미국을 직접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 정상의 만남은 굉장히 관심사가 많은 영역이고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며 방미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방미를 위한 특사단 파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계엄과 탄핵 이후 멈춰섰던 정상외교에도 본격 시동이 걸렸다는 분석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가진 첫 통화는 친근하고 격이 없는 분위기 속에 이루어졌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주요 현안인 관세 문제에 대한 언급뿐 아니라 서로의 경험담이나 관심사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어젯밤 10시부터 약 20분간 통화했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사흘째 되던 날 이뤄진 첫 통화입니다. 양 정상은 인사 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시급한 과제인 관세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실무 협상에서 가시적 결과를 얻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통화에서 우리 측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변인, 외교부 북미국장이 배석한 걸로 전해집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 간 통화가 친근하고 격이 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대통령은 마가가 새겨진 빨간 모자를 지인에게 선물 받은 일화도 소개하고 서로의 정치 여정, 골프 실력 등을 이야기 나누며 친밀한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특히 양 정상이 서로가 겪은 암살 위협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분 다 암살 위협을 경험했었던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동병상련처럼 고충을 나누는 장면들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면서 가능한 시간에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마친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통화도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선 상대 후보였던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김 전 후보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하는데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최연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어제 오전 통화를 했습니다. 취임 이후 첫 통화로 이 대통령이 김 전 후보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를 건넨 겁니다. 이 대통령은 김 전 후보의 건강과 배우자 설난영 씨의 안부를 물었고 김 전 후보는 이 대통령에게 축하드린다, 감사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는 게 김 전 후보 측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이 김 전 후보에게 전화를 건넨 건 취임과 함께 강조해온 통합 행보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편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텔레그램방에서 퇴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전 8시쯤 자주 뵙기를 바란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남기고 나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의원들은 이 메시지에 고생하셨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일 이 대통령은 지역위원장들이 200여 명 모인 텔레그램 방에서도 감사했다는 취지의 글을 남기고 방을 나왔습니다. 일부 위원장들의 남아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대통령의 당무 개입으로 비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퇴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가운데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게 내란 특검입니다. 12.3 비상계엄의 배경과 적법성 등 모두 수사 대상에 오릅니다. 검찰과 경찰은 한덕수 전 총리뿐 아니라 조태용 국정원장도 내란을 방조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경찰 특수단은 내란 범죄 사실 재구성 수사 보고서의 인물별 혐의를 정리했습니다. 비상계엄 전 5분 국무회의를 소집한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에 대해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정리했습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드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국무위원들이 좀 모여서 우리 대통령을 좀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계엄을 막기 위해서가 아닌 오히려 정상적인 형태를 만들기 위해 내란을 방조했다고 본 겁니다. 조태용 국정원장 역시 내란에 동조했다고 했습니다. 정치인 체포에 관한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의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적시했습니다. 당시 12.3 내란 사태를 동시 수사한 검찰 역시 절차와 배경의 적법성을 좇았습니다. 같은 달 19일 검찰은 조 원장에게 계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을 묻자 조 원장은 최저영 목사에 대해 아버지를 팔아서 접근해 함정을 파는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이 안 좋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따로 국정원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에 따라 모두 수사 대상이 되는 만큼 특검이 출범하면 국무회의 참석자를 중심으로 계엄 배경과 적법성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은망덕하다고 했던 머스크 테슬라 CEO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할 생각조차 없다며 등을 돌렸고 이에 머스크도 다시 날을 세우면서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문매를 맞았던 머스크. 그를 감싼 건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We catch anybody doing it because they're harming a great American company. 직접 새 차까지 뽑으며 전폭적인 신뢰도 드러냈습니다. Everything's computer. That's beautiful. Wow. 그런데 불과 석 달 만에 상황은 급 반전됐습니다. 머스크가 트럼프를 배은망덕하고 무능한 대통령이라며 탄핵까지 거론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가차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머스크가 내민 화해의 손길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테슬라 차량까지 되팔 수 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No, I don't have any plans. Somebody made a mistake. 이제는 머스크의 돈줄까지 조이고 있습니다. He's got a lot of money. He gets a lot of subsidy. So we'll take a look at that. Only if it's fair. Only if it's fair for him and for the country. 자신을 공격한 게 약물의 영향일 수 있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머스크는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며 또 맞불을 놨습니다. 정치권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참모들이 화해 통화를 추진했지만 무산됐고 공화당 내에서도 큰손 머스크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한때 두 사람의 갈등이 진정된다는 소식에 폭락했던 테슬라 주가는 3% 넘게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 언제 다시 터질지 모르는 두 사람의 신경전에 시장까지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